안녕하십니까. 제가 전쟁만 아니라면 다 맞출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말이 씨가 됐는지 전쟁이 나가지고 네. 안 그랬으면 우리가 7천 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곧 7천 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어요. 네. 어제는 얼마였죠 종가가? 어제 5,251.87 오늘 또 올라갑니다. 맞아요. 오늘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올라가면 대통령이 또 대책도 막 내고 했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고 또 다음 날 또 떨어질지도 몰라. 아, 일단은 뭐 지금 이런 그 극심한 변동성을 만드는 거는 뭐 전쟁과 뭐 유가 이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요. 불안 심리죠. 맞습니다. 불안 심리.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세계 시장이 다 동일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리얼 타임으로 동시에 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비슷하게 지금 떨어지고 맞습니다. 있죠. 이제 네. 지금 이제 우리 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간밤에 있었던 미국 장이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한데요. 다소간에 좀 드라마틱한 변동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아, 미국 지정에서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곧 전쟁은 곧 거의 이제 완료될 거다라는 멘트를 일단 했어요. 일단 했습니다. 전쟁 오래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 예, 같아요. 예, 그런 멘트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종전에 이게 장기전도 불사하겠다. 예. 또 이런 방사형으로 퍼지는 리스크를 난 모르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종전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아니 이거 4주 6주 얘기하다가 지금 열흘 지났더니 더 이상 견디기 힘든가 봐. 예, 그리고 이제 유가 얘기를 하면서 네. 어쨌거나 유가에 관련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일단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봉쇄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가 계속 올라갈 경우에 그럼 뭐 뾰족한 실효적 대책이 있냐라고 했을 때 G7 주요 장관들이 모여서 비축률을 전략적으로 방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일단 하면서 밤 사이에는 투심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도 나스닥도 1.3% 이상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주들도 급등을 하면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장 전에 넥스트에서 현재 삼성 같은 경우도 한 8, 9% 정도씩 현재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또 상승장이 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가도 이제 밤 사이에 뭐 110을 넘어가느냐 120을 넘어가느냐 약간 패닉 느낌이 좀 나긴 했었는데 80대로 떨어졌고요. 환율도 조금씩 현재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트럼프 메시지라든가 트럼프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유가 올라가면 미국에서 선거 못 이기거든요. 거기서는 차가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신발 같은 거예요. 차를 타지 않고는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유가가 굉장히 민감한데 이게 유가가 올라가니까 트럼프가 이게 빨리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나 봐요. 네. 예. 그게 이제 메시지가 시장에 도달했나 보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한 1년 됐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뭐 허세나 뭐 각종 블러핑을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꼬리를 내린다고 해서 타코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꼬리를 내리나 보면 네. 이제 이미 경제계에서는 다 그걸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 결국 채권 금리 미국의 채권이 건드려지면 트럼프는 꼬리를 내린다. 이게 공식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그 공식은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채권에 대해서만 알아듣나 보지. 예, 왜냐하면 유가가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그 유가가 반영된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결국에는 조만간에 인플레가 생기겠네. 그럼 인플레를 잡으려면 금리가 올라가거나 적어도 못 내리겠네. 그러면 금리가 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 수익률도 그에 부합해서 올라가거든요. 네, 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채권이 건드려지는 로직인 거죠. 미국 채권이.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이 로직은 맞는 거 아니냐. 유가에서 시작된 채권까지의 영향.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트럼프가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이건 얘기가 단기 분석이고요. 네. 자, 우리 아가 이 최초로 전쟁을 겪어봤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없었던 역대급 폭락 이런 거 겪어봤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일단 제가 느낀 소회는 네. 난 청년이 아니다. 청년이 아니다? 왜? 난 아직 아가다. 왜냐면 저번 주에 그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겪으니까 네. 처음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너무 그렇지. 급해지는 거예요.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교과서 밖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보통은 이제 하루에 내가 요 정도 사야겠다 정도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언제 사야 되지? 그렇지. 얼만큼 팔아야 되지? 그거는 수십 년간 선수들도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의 저의 매매 일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매매 한번 일지. 보시면 네. 바빴네. 정말 제 마음이 바빴어. 하루에 또 사고 팔고. 네, 일단 저번 주 수요일 이제 대폭락을 한 날에 이제
제가 손절매를 정했던 게 이제 마이너스 10%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배웠잖아. 이제 요 세 가지가 다 10%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 지금인가? 하고 이제 팔았습니다. 배운 대로 팔았어.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사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배운 게 아니잖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심리가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손절매 금액을 이제 했더니. 뺐으니까 그래도 엄청나게 손실을 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떡하지? 이 돈을 하고 기다리다가 다음 날에 이제 샀습니다. 그걸 이제 올라가는 추세길래 샀는데 이제 원래 못 샀던 주도주들 1등 회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또 왜 더 팔았어요? 이제 어저께는 또 다시 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또 가지고 있었던 거에 좀 더 내려갔으니까 이것도 팔아야겠다 하고 이제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팔랑기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하고 그 돈을 또 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인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변동성이 큰 장에서 그러니까 수업료를 내고 사실은 이제 수업을 배운 거잖아요. 공부를 한 거죠 실시간으로. 그렇죠. 이게 사실 장기 투자를 할 때 이 교훈이라든지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기 그럼 제가 내린 결정도 좀 이따 짚어봐 주세요. 네. 네, 저도 내린 결정이 있어요. 예, 막내 PD님의 저 결정을 한번 보시죠. 네. 일단 3월 4일 날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이 어떤 거냐면 투자의 가장 큰 원칙 중에 손실을 줄여라는 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3월 4일의 결정은 저는 현명했다고 봐요. 현명했어요. 네, 일단. 그런데 네. 3월 5일이 그런데?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마음이 네.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미.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주가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네, 없지. 그러니까 내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니까 야 이러다가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나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주식을 산 거예요. 저 때부터 일종의 나의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가를 쫓아다닌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금요일은 어쨌든 지났고 이제 금요일도 조금 빠졌죠. 네, 전체 맞습니다. 시장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으니까 뭐 높은 가격에 사니까 빠지니까 월요일 날 또 빠지니까 이제 일종의 물을 탄 겁니다. 네. 물타기. 네, 전문 용어로 돈이 좀 있으니까 이제 물을 타는 상황이었는데 잘 보시면 계획처럼 행동하다가 이제부터 주가에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나의 행동이.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상황의 주인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상황을 쫓아다니게 된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 제일 싫어하는 건데 내가. 저렇게 주가가 크게 변동할 때는 어쩌면 저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계속 물어봐야 된다. 근데 저는 우리 그 최서영 PD처럼 네. 많은 사람이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맞습니다. 공부한 대로 했다가 교과서에 없는 게 나왔어. 그러면 매번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네. 그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에 따라 주가를 보며 결정해 갈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네. 저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장님 하셨나요? 지금 나는 주식을 사지 했다고 않는데 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우리 회사라도 주식을 사야 되겠다. 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주식을 샀어요. 떨어질 때. 네. 정반대로 행동한 거지 나는. 네. 만약에 제가 바로바로 그날 살 수 있었으면 5천 떨어진 날 왕창 샀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행동도 또 분석해 주세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판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가가 빠졌을 때 사야겠다는 판단이 있었잖아요. 네. 그 판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행동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과정이냐 매수를 할 때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분할매수. 네, 나눠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가 빠졌을 때 왕창 사고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 왕창 팔고 사실 이러면 안 되고. 저는 그걸 방창 산 다음에 네. 이거는 대통령 임기 말까지 그냥 가져가야 되겠다. 그날로 잡은 거예요. 가장 많이 빠지는 날 대통령 이 주식을 왕창 사가지고 이걸 하나의 버팀목처럼 삼아야 되겠다. 여기 더 이상 빠지지 말라고 그런 의미의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어떤 그 신뢰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건 돈을 또 투자하는 행위고. 그리고 난 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사장님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날 사야겠다고 결정을 근데 하신 원래 거잖아요. 주식이 있다가 없어지면 불안해요. 네, 그게 큽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사람들한테 내 손에 주식이 있다가 없어지면 돈을 일단 벌었다 하더라도 불안해서 또 사야 된다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운 원칙이 떨어질 때는 팔고 네. 올라갈 때는 산다가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사장님이 하신 결정처럼 빠졌을 때가 이제 저점이니까 이때 왕창 산다의 심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 모르겠는. 과정에서 귀가 프로펠러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다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식을 사게 되면 각자 얼마에 샀다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그렇지. 팔랑귀가 난 되는. 손에 네. 팔랑. 그러니까 그 정리가 좀 필요한 그래서 것 같습니다. 프로펠러가 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조금 사후적인 분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사후적으로 이제 지금 뭐 각 저희가 이제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마다 이제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이 지금 이제 최성 PD처럼 이번 장에 이제 들어온 수많은 주식 아가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실 겪기 어려운 큰 파도가 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상 전문가들도 없는 정도의 대폭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정도의 일이니까 이거를 주식 아가들이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맞습니다. 거라고 봐요. 알고 싶습니다. 정말. 근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이 것 같아서.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난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6천 몇백 하다가 5천으로 떨어지는 일은 이렇게 단기간에 저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네. 아 이럴 때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다시 올라가긴 한다. 내가 그때 패닉해서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 좀 더 지켜보자. 이런 학습 효과가 생겼겠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참 어려운 장이었다라는 전제를 드리면서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최 PD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의견을 드린다면 네. 사실은 화요일에 이미 거의 대폭락이었습니다. 지금도 네. 이제 수요일로 나옵니다만 화요일에 대폭락이라서 사실은 굳이 이제 말하자면 화요일에 아 오늘이 손절이구나라고 사실은 화요일에 손절을 했었어요. 만약에 손절을 했다면 화요일에 네. 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수요일날 손절했는데 어떤 분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폭락을 맞고 수요일에 폭락을 맞은 상태에서 만약에 매도를 했으면 사실상 한 20% 떨어진 상태에서 매도한 거예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최 PD는 장 중에 조금 그래도 이른 시간에 매도를 하긴 했는데 네. 화요일에 빨리 결정 못하고 수요일에 계속 망설이다가 아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락폭이 한 20% 정도 나와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손절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뭐 8회 하자 9회 하자 10회 하자 10 될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과감하게 먼저 했었어야 된다. 할 근데 건 그건 또 어린 아가 입장에서 어려워요. 네. 그냥 마이너스 10이 안 넘었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손절 타이밍도 사실은 원칙대로 하려고 했으면 네. 꼭 최우선 PD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래 그렇게 했어야지라고 하면 과감하게 했었어야 된다. 수요일까지 낙폭을 키워서는 안 됐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목요일 날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지금 왕창 샀단 말이에요. 다시 최 PD가. 예.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대기 시간에 목요일 날 왕창 사야지라고 하는 판단을 왜 했냐 그랬더니 가격이 떨어져서 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수요일까지 요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는 다시 살 때는 단순히 뭘 올라갈 때 산다라는 말을 아까 드렸죠. 떨어지면 판다. 올라갈 때 산다는 맞긴 맞는데 무조건 올라갈 때 산다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이게 뭐가 달라졌냐. 그 가치 네. 또는 상황에 대한 변동 이거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한 번 더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떨어진 게 올라가네라고 하는 주가만 쫓아가는 패턴으로 이게 결정했다는 단기적으로 거예요. 쭉 올라가는 모멘토로 변했냐 안 했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다못해 이게 어떻게 보여? 수요일 아가한테. 아니요 근데 그렇죠 아가한테는 안 보여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고 2조 정도 순매수 포지션을 잡아놨었어요. 그리고 그 수요일 밤에 미국 선물부터 시작해서 밤사이에 미국장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초고수야. 그래서 목요일은 오른다고 판단했어. 전쟁 리스크가 단기간에라도 줄었어. 예를 들어 이런 판단을 했던지. 그랬으면 그나마 차라리 판단의 근거라도 있었을 텐데 최 PD나 아가분들은 그냥 올라가니까 또 사야지. 요게 이제 좀 불안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일단 금요일부터 또 빠졌거든요. 또 빠지면
또 다른 변동성 구간에 또 들어간 건데 네. 예를 들어서 그때도 사실은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 안 해도 되는데 떨어졌네 다시 왕창 사야지 또 이렇게 다른 해서, 파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파도해 네. 계속.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전쟁 변동성 중이잖아요. 네. 이 전쟁 변동성이 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나마 좀 진정될 수도 있는 건데 아직 그 변동성이 안 끝난 상황인데 그 이슈는 계속 살아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맞던 틀리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인가 봐 내려가면 사고. 지금인가 봐 네. 이런 식의 가치나 상황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평정심을 되찾아야 돼. 예, 한마디로 주가만 가지고 말하자면. 움직였다. 예.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주식을 사고 팔라는 얘기냐 뭐 주식 단타쟁이들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워렌 오래 버핏도 하려면. 주가가 빠지면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좋은 경험을 하셨어요. 네. 대신 이제 중요한 게 시장에 오래 남아 있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건 한 종목을 오래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 오래 남아 있는 거다. 네. 그러려면 이런 어떤 변화, 큰 폭의 변화에도 대응을 하셔야 되죠. 원칙 다. 근데 워낙 이번에 일일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네.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제를 드릴게요. 저희의 말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네. 변동성의 구간에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제는 예. 한 번 다 겪어봤지 않냐. 예, 예.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들고 있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 주식 팔았는데요. 주식 팔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언제 살까요? 이것도 일단 일단은 기다린다. 기다려라.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확실하게 뭔가 오르는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을 때 다시 시장에 진입한다. 이 원칙을 갖고 일단 행동하겠습니다. 또 하나 근데 나 주식 엄청 많은데요. 불안한데요. 그럼 여기서 다시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4,800, 4,700이 되면 주식을 예를 들어서 50% 정도 팔 거야. 이런 계획은 필요하다.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는 지금 장을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빨리 데일리 프로를 열어야 돼요. 데일리 프로 언제 3월 중에 열죠. 3월 셋째 주인가? 12시에 만나요.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파도가 칠 때 아가들의 대응법은 일단은 어느 선에서 팔지를 정한다. 그리고 파는 것들은 그 원칙대로 하되 네. 사는 것은 기다린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이유가 없이 빠져도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주가가 오를 때는 이유가 있어서 오를 때 투자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네.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서 만약에 우리 이 공장장님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지금 손실본 구간이 아니에요. 이익도 네.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펀더멘탈을 믿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런데 이 정도 펀더멘탈은 전쟁 충격이고 일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빠질 정도 되면 또 내가 그때 대응하더라도 이 정도 대폭락 2번 정도 해서 거의 뭐 5천 초반선까지 왔다. 이거는 저점이다. 라는 판단에 난 들어갔다. 저는 그건 잘했다고 봐요. 예. 저도 잘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사장님 혼자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원래 제가 저번 주에는 600 정도가 됐었는데 더 이제 절반? 반이 됐습니다. 어이고 너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돈이지만 네,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나요? 마음이 절반이야. 그래도 같은 300을 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300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이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는 한국의 주식시장에 신뢰를 갖고 계속 투자자로 남아 있는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만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회사 돈을 만 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얼마 됐는지. 근데 아무튼 이런 정도의 변동성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배우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양분이 돼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야 나 이 정도 심장은 안 돼 무서워서 못 하겠어. 난 이제 주식이 체질 안 맞나 봐. 라든지 해서 그런 분들 떠나시는 게 있을 최악인 거예요. 그 생각도 제가 볼 때는. 듭니다. 정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이 있죠.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네. 콩닥콩닥콩닥해? 네.
그 소중한 경험을 자연분 삼아서 계속 남아 계시기를 이게 축원드립니다. 평정심 훈련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 자꾸 앱 열어보지 말고 네. 하루에 앱 열어보는 숫자를 제한하고. 네. 아가들 화이팅. 떠나지 자, 맙시다. 예, 화이팅. 저희가 지금 3월 10일인데 우리가 3월 마지막 주가 언제예요? 아니, 저희가 아직 논의할 게 확정이 좀 되지 있어요? 않습니다. 네. 3월 20 며칠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압니다. 아니 그냥 해요. 논의는 열어놓고 하자고. 3월 마지막 주에 어떻게든 자 12시에 만나면 첫 방송 시간에 보는 것으로. 자 이제 가실랍니까? 네. KBS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여기 위주 아니겠습니까? 어. 예. 뿌리가 여긴데요, 그럼요. KBS가 삐졌구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